자, 그러면 이번엔 기획전 만들기를 들어가 볼 건데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기획전의 분류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대분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획전 관리로 한번 가보죠. 상품 관리에 기획전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예전에 여기 상품 관리에서 분류 관리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창이 떴죠? 자, 대분류 추가를 누르시고 분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름 특가 세일이라는 기획전을 만들 모양이네요. 그래서 분류 설명 부분, 분류명 부분에는 여름 특가 세일이라고 적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분류명에 여름 특가 세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보시면 분류 설명은 분류명을 눌렀을 때 보이는 설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물론 적으셔도 되는 그런 선택 항목입니다. 표시 상태를 보시면 표시함, 표시 안 함이 있는데 지금 표시가 돼야 기획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 상태는 표시함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나머지는 저번에 우리 분류 관리에서 봤던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하실 거면 이미지 직접 등록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 분류명으로 사용하면 카페24 그냥 글꼴로 여름 특가 세일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을 모두 이용 가능하게 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등급만 이용 가능하게 할지 그런 분류 접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있는데요. 나중에 정말로 내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크롤러들이 잘 찾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데에 메타 태그의 키워드라든지 디스크립션의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넣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 그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류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획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PC 쇼핑몰로 나가 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이쪽에 좀 가려져 있죠? 사용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쇼핑 기획전이 하나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분류를 한번 만들어 보러 가볼게요. 다시 상품 관리의 기획전 분류 관리, 여름 특가 세일의 중분류를 만들 것이므로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 기획전이 생기는데 여기 기획전 이름은 바캉스 스페셜. 그럼 바캉스 스페셜이라는 기획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표시 상태를 표시함으로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또 다시 만들 거니까 여름 특가 세일 요 대분류를 선택하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다른 특가전도 마찬가지로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여름 정기 세일이네요. 그래서 확인. 이것도 표시함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분류 정보가 저장이 돼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쇼핑몰 바로 가기 눌러보면은 기획전이 이렇게 생겼죠. 쇼핑 기획전 옆으로 가보면은 눌러보면은 바캉스 스페셜과 여름 정기 세일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획전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기획전 상품들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320페이지고요. 메뉴 위치는 상품 관리에 다시 여기 우리 카페24 화면에서 상품 관리 기획전 관리에 있는 밑에 보시면 기획전 상품 진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상품 진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넣고자 하는 대분류와 중분류를 잡는데요. 예제에서는 여름 특가 세일로 기획전 분류를 일단 잡고 그 옆에 바캉스 스페셜로 잡았네요. 자, 그럼 이번에 기획전은 여름 특가 세일이라는 기획전 안에 있는 바캉스 스페셜이라는 종분류에 넣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할 상품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그러면 스프라이트 티 저번에 아마 이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세요. 사실 상관은 없죠? 자, 내가 기획전에다 넣고 싶은 상품들을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3개의 상품이 추가가 되고요. 닫기 누르면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PC 쇼핑몰로 가서 기획전으로 가볼게요. 자, 이 밑에 아까 여기 기획전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캉스 스페셜에 제가 입력했던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름 정기 세일은 따로 안 넣었으니까 이 밑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름 정기 세일에도 또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상품 진열 관리에 여름 특가 세일, 여름 정기 세일로 와서 그 다음 상품 추가. 그리고 내가 넣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닫기. 그러고 저거 3개만 골랐지만 더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하고 확인해 보신 후에 다시 미리 보기로 보면은 이렇게 쇼핑 기획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캉스 스페셜과 여름 정기 세일에 대한 이런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22페이지까지 확인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들 체크해보고 고객 관리랑 게시판 관리 메뉴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미리 보기 창은 닫으시면 되겠고요. 관리자 창에서 이제 보죠. 고객 관리로 갈 거예요. 여기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요 고객 관리라는 요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회원 정보 소개서부터 회원 정보 조회서부터 쭉 메뉴가 있어요. 일단 회원 정보 조회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조회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별로 또는 나이별로 검색을 해서 조회하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 나이를 30대 뭐 여성으로 맞춰놓고 30대 여성에게 해당하는 이벤트를 보내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여기 보면 SMS 보내기가 있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구매 건수, 구매 금액을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만 뽑아서 등급을 더 높은 회원으로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실 때는 불량 회원 설정도 가능한 게 바로 회원 정보 조회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 유형은 현재 전체랑 특별관리 회원, 불량 회원 이렇게가 있고요. 관리 유형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회원 등급별 회원 관리 이 부분에서는요. 회원 등급을 골라서 등급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등급을 해제하거나 적립금을 주는 그런 등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회원 등급 관리에서는요. 내가 등급을 추가해서 더 많은 등급을 마련해 놓을 수가 있어요. 회원 등급명과 등급에 대한 설명은 내가 지어서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카페에 보면은 뭐 성실회원, 뭐 준회원, 뭐 정회원, 뭐 또 무슨 뭐 진성회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원 정보에 등급을 넣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 회원 등급을 추가하시는 게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가입 탈퇴 관리로 일단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회원가입 항목 설정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할 때 기본 정보를 체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영문 대소문자를 어느 정도 섞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에 2가지 이상 조합 요걸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하겠다 원하는 비밀번호 형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조금 밑으로 보자면은 비밀번호 변경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90일마다 이제 비밀번호 변경 안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하겠다면 사용 안 함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비밀번호 확인 시 질문 답변을 넣는 경우인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셔서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죠. 이메일 이거는 지금 회원 인증 수단으로 쓸 거냐 이렇게 묻는 부분인데 보통 뭐 중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 회원 인증 수단으로 이메일 인증까지 하지만 쇼핑몰에서 이메일 인증을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사용 안 함으로 두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볼게요. 기본 주소, 나머지 주소, 휴대전화. 휴대전화도 뭐 특별하게 회원 인증 수단으로 쓰지 않으실 거면 사용 안 함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 사용함으로 두시고 쓰시면 됩니다만, 보통 휴대전화 회원 인증을 하게 되면 SMS 번호를 보내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SMS 충전을 해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글쎄요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자, 일반 전화. 네, 이거 두시면 되겠고, SMS 수신 동의 이거 사항들 확인하시는데, 사업자 회원 요거 같은 경우는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필수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자 회원이고요. 외국인 회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 회원이나 외국인 회원을 따로 구분 없이 가입을 받고자 한다. 이럴 때는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사업자는 따로, 그러니까 왜 도매물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인 회원이 있고 사업자 회원이 있어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더 카운팅된 디스카운팅된 값을 보여주고요. 일반 회원한테는 가격대를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소매 가격대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받으실 거면 얘를 이제 필수로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없다 하면은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가 정보를 조금 더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정보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정보들이 없다면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예, 원하시는 정보들만 더 체크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정보에 원하는 항목이 없다면 만약에 제작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은 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뭐 아이디라든지 뭐 그거까지 받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거 받으실 때 추가 항목명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쇼핑몰이니까 누가 추천해주면 추천인 제도에 대해서 뭐 적립금을 주겠다 그럼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 놓을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확인해 보셨다면은 일단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PC 쇼핑몰 바로 가기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지금 현재는 로그인이 된 화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로그아웃을 한번 해주실래요? 저번에 요거 인트로 설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이 뜨네요. 그죠? 자, 회원가입을 눌러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에 아이디랑 이메일, 비밀번호 적는 란과 약관에 대한 동의사항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면 실제 이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이디 그냥 대략적으로 만들어 볼래요? 본인 쇼핑몰이니까. 아이디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영문 소문자 숫자 되고, 그다음 비밀번호는 이렇게 해서 약관에 동의하겠죠. 그리고 가입하면은 가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 회원입니다 라고 뜨는 것도 아까 확인했죠. 그럼 이제 가입이 돼 있을 테니까 회원 정보 조회에서 보면요. 로그인을 해야 돼요. 지금 아까 로그인 풀었었잖아요. 고객관리에 가서 회원정보 조회를 보면은 지금 신규 회원으로 한 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등록했으니까. 그럼 이분한테 나중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메모를 남기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분이 어떤 걸 주문했는지도 요 관련 내역 보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가볍게 확인해 보신 후에 326페이지 회원 등급 설정 또 볼게요. 자,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급을 신규로 생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등급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들의 구매 현황이라든지 활동 등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면 해당 등급에 맞는 적립금이나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등급은 30개까지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급을 30개까지 만들 일도 없어요. 그쵸? 보통은 이제 몇 단계 이제 등급이 있죠. 뭐 VIP 등급 또는 뭐 VVIP 등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골드, 실버, 뭐 레드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등급을 만드는 단계가 30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객 관리에 회원 관리라는 메뉴에 고객 등급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회원 등급 관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등급 목록이라는 게 나오고 현재는 일반 회원만 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등급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등급 추가를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원 등급명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실버 회원이라고 만든 것 같네요. 자, 실버 회원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회원 등급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뭐 특별히 뭐 적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실버 회원이라고 적을까요? 현재는. 자, 그 다음에 결제 조건은 어떻게 결제했을 때 어떤 할인을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구매 시 할인을 줄 거니까 구매 시 할인에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이면 1000원 할인해 주겠다. 이거는 이제 구매 금액 할인이죠. 그래서 금액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추가 할인도 요 예제에서 안 넣었구나. 0원이네요. 그죠? 이거는 안 넣는 걸로 보이고 네, 그러면은 등급에 대해서 설정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버 회원인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10만원 이상이면 1000원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구매할 때도 똑같이 10만원 이상이면 1000원을 할인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구매 추가 할인이니까 모바일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 얼마를 더 추가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지금 넣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급을 내가 잘못 만들었다면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해당 등급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328페이지 회원 정보 조회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원들을 검색하고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회원 정보 조회하기이고요. 회원 등급을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직접 적립금이나 쿠폰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메뉴 위치로 한번 가서 볼게요. 메뉴 위치는 고객 관리에 있는 회원 관리. 회원 관리에 회원 정보 조회. 눌러보시면은 회원 정보를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추가해 놓았던 회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원을 뽑아서 이 회원의 결과를 확인할 거면 엑셀로 다운받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름이나 아이디를 클릭해서 보셨을 때는 그 회원에 대한 그 등록 정보들, 주문 정보, 그리고 회원에 대한 메모나 게시글, 긴급 문의 등의 전체적인 사항을 볼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이 회원이 불량 회원이에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불량 회원 설정을 하면은 설정을 할 때 그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적어서 불량 회원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 설정은 따로 안 할 거고, 이번에는 특정 회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홍길동이라는 회원에게 적립금을 주고자 한다면 적립금을 눌러주시면은 적립금을 적립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립금 내역 추가 부분의 증감 여부에서 적립금 증액, 적립금을 3,000원. 자, 이런 식으로 적고 추가를 하면은 이 분의 적립금이 3,000원이 이렇게 적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적어서 적립을 하면은 이 적립금이 왜 적립이 됐는지가 보여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립금을 줄 때 적립금 증액에 3,000원을 주고 신규 회원 가입 적립금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은 이 사람의 적립금 내역에 신규 회원가입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3,000원 들어온 게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330페이지 자동 메일 발송 설정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에 누군가가 이제 신규 가입도 할 테고 탈퇴도 할 테고 또는 이제 주문 내역을 확인하거나 배송 완료를 한다든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고객에게 우리가 메일로 발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메일 발송을 원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놓게 된다면 자동으로 그 회원이나 운영자에게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자, 한번 자동 메일 발송 설정으로 가볼게요. 이 창은 잠깐 닫고 여기서 고객 관리에 자동 메일 발송 설정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 자동 메일 발송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어떤 경우에 메일을 받을 건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메일 항목에서 발송 대상은 고객, 운영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발송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디자인, 만약 신규 가입했을 때 메일이 어떻게 갈지 궁금하면 여기 미리 보기를 보시면 메일이 어떤 메일이 가는지가 보여져요. 근데 내가 이 메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싶다. 그럼 수정을 눌러서 이 에디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이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디자인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게 없네요. 그죠? 이미지를 넣는 게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 디자인 적용. 이건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고. 이거는 아마 코드 보기를 해서 뜯어 고쳐야겠다. 그죠? 만약에 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해야 될 때는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집어넣는 기능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FTP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저기서
HTML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메일은 고쳐서 보내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디자인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보낼 수가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5번 게시판 관리하기입니다. 게시판 관리 부분에서는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방문자들의 경우 이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공지나 문의, 후기와 같은 필수 게시판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쇼핑몰에 맞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자, 일단 게시판 관리로 가서 한번 볼게요. 게시판 관리로 가면은 총 이렇게 300메가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을 카페24에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게시판 관리로 가보시면은 게시판들이 어떠한 게시판이 있는지가 보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글을 보거나 삭제하거나 공지글, 고정글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 보기를 누르면 글이 올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삭제하려고 한다면 글 삭제를 이용해서 올려져 있는 글을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또는 어떤 글을 공지글로 하겠다 하면은 공지글 지정을 해서 어느 글을 공지글로 만들어서 위에 계속해서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게시판을 여기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만약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의 게시판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럼 공지사항에 대해서 게시판을 내가 뭐 제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페이지당 목록을 어떻게 둔다든지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게 메뉴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디자인 구성으로 가보면 이 게시판의 이 화면 상단의 이미지라든지 게시판 제목 색상과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이미지 맵 설정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몇 회 몇 위치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미지 맵이라는 건 HTML에서 보통 보면은 이 그림의 어느 영역만큼을 눌렀을 때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미지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파일을 내가 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파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게시판 파일을 집어넣으면은 그 게시판으로 모양이 예쁘게 꾸며져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시판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설정 사항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시판들은 이제 표시하거나 표시 여부를 표시 안 함을 하거나 맞춰주시는 게 다 가능해요. 필요 없는 게시판들을 삭제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메뉴들 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표시 안 함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일단 미리 보기로 가서 한번 보면요. 요 밑에가 이 게시판이거든요. 여기 게시판이 여기 공지사항, 상품 사용 후기, 상품 Q&A, 자유 게시판, 갤러리 이렇게가 있죠. 이게 여기 게시판에서 표시가 된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시판이 따로 있다면 그 게시판을 표시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표시, 사용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은 그 게시판이 추가로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추가한 게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해 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료실 하나 더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게시판들은 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또 이대로 쓰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보기 좋은 이름으로, 자료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시판 제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쓰시면은 물론 다른 용도의 게시판으로도 활용이 다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6페이지랑 337페이지에 다 그 권한에 대한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게시판 설정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나중에 이제 내 쇼핑몰의 게시판의 형태를 맞추실 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게시판들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 게시판이나 한번 들어가서 좀 볼게요. 스팸 게시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비방이나 욕설, 스팸에 대한 글쓰기 제한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은 차단이 되게 그 스팸으로 처리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게시판 같은 데 두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죠? 네, 그게 아니라 막 이제 광고 같은 거 막 들어오고 해요. 그럼 그런 광고들을 걸릴 만한 것들을 스팸에다가 다 넣어놓는 거죠. 뭐 대출이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 그런 것들을 스팸으로 다 넣어가지고 설정해 두게 된다면 게시판을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메뉴 이미지 변경에 대한 거 얘기했던 게 340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그 다음 341페이지, 얘네 표시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의 표시 순서는 표시 순서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면은 지금 올려져 있는 게시판의 표시 순서를 예를 들어서 이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을 위쪽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설정하고 저장하면은 그 위치로 이동이 돼서 순서를 바꾸는 게 가능하세요. 맨 위로 올려볼까요, 자료실을? 물론 자료실이 맨 위에 갈 일은 없지만, 자, 제가 자료실을 맨 위로 보냈어요. 그러고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전체 게시판 여기 보시면 자료실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게시판 순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요거 쇼핑몰 관리자 기능 사용 안 함 누르고 자료실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있는 거고, 글쓰기를 누르면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공지사항에다가 글을 쓴 건가 해봐요. 그쵸? 공지로 저도 가서 글을 써볼까요? 그러면 공지사항에다가 글쓰기, 제목은 설날 배송 공지, 그 다음에 내용에다가 공지라고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서 얘가 가운데 정렬하려면 가운데 정렬,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만약 어떤 사진을 넣겠다, 그럼 플러스 눌러서 사진 입력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면은 이 사진이 들어가게도 해줄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집어넣고 등록 한번 눌러보면요, 이게 이렇게 공지로 떠 있는 게 확인되죠? 이렇게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하신 후에 344페이지에 있는 카테고리 게시판 분류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디자인 포토샵으로 들어갈 거예요. 배송공지 적어보시고 눌러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확인되죠? 요거까지만 일단 먼저 보신 후에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와주세요. 자, 게시판 관리에서
해당 상품 Q&A라는 게시판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시판 사용 여부랑 표시 여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품 분류별 검색 부분에 바로 밑에 카테고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후에 그 옆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명은 상품 문의, 그리고 주문문의, 추가, 그리고 배송문의, 추가, 또 환불문의, 추가, 또 기타 문의.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닫기.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저장 버튼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Q&A를 바꿨으니까 다시 미리 보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상품 Q&A로 들어가 보시면은 글쓰기를 할 때 여기 주문 문의, 배송 문의와 같은 이런 메뉴가, 카테고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상품 문의로 놓고 테스트 문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었다라고 한다면요. 상품명 원피스를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만약에 등록 이렇게 누르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테스트 문의가 들어온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눌렀을 때 이렇게 상품에 대한 설명, 뭐 테스트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카테고리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한번 문익을 올려보시고요. 문익을 올릴 때 비밀번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잠깐 수정 가서 보면은 비밀글을 설정해서 수정해서 놓게 된다면 그 회원이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 관리자가 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밀글로도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객 관리랑 이제 게시판 관리 부분을 조금 봤고요. 오늘 일단 카페24는 이 부분까지 일단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문 관리랑 프로모션 관리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